안녕하세요. 수학감각의 저자 왕세호입니다. 우리 아들이 화상영어를 꾸준하게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화상영어 수업 시간에 계속 유튜브를 봤더라고요. 유튜브를 무려 한 1시간 동안 20개 이상 본 것 같아요. 소리나 이제 음소거 시켜놓고서 유튜브, 그리고선 계속 자막이 나오니까 그걸 계속 본 거예요. 계속 이광수 얘기, 또 게임 유튜브, 그거를 하루가 아니고 며칠 거를 뒤져봤더니 계속 그렇게 했더라고요.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기록을, 방문 기록을 확인하니까 아이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걸 확인한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건 이제 드러났잖아요. 계속해서 딴짓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가 생각할 때도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그것도 거의 1분도 쉬지 않고 계속 유튜브를 본 거예요. 원어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듣는 척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제 성의 없이 대답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실 실력이 늘진 않죠. 그런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 근데 저는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유튜브라든지 다른 거 보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근데 알겠다고 해놓고서 계속 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본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앉혀놓고 사실 굉장히 다그친다거나 분노를 표출한다거나 이러면 좋지 않죠. 부모는 이제 자기 성, 자기 화를 드러내는 것인데, 저는 아들에게 이제 잠잠히 얘기했어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아들은 당연히 알죠. 인정을 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대답은 뻔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잘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그건 알겠는데 전에도 한번 똑같이 얘기했잖아. 그건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 이랬더니 이제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자기 스스로도 잘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 그럼 너 스스로 잘 안 되면 아빠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 너가 영어 수업, 화상 수업 할 때 아빠도 곁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들어보고 도와주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하긴 좀 어려우니까 아빠가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냥 일단은 엄청나게 큰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거짓말도 했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계속해서 했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좀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요. 물론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빠가 수업시간 내내 옆에 있다라는 게 좋을 리는 없어요. 근데 일단 이 상황을 해결하고 모면했다.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아이에게는. 영어 수업시간이 됐어요. 아빠, 없으면 안 돼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야. 아빠가 옆에서 보면서 너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아빠도 영어 공부하겠다고 약속대로.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 스스로 했던 약속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영어 수업하는 걸 봤어요. 제가 목격한 바로는 실력이 거의 늘지 않았더라고요. 실력이 거의 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속에서 부하가 끌어오르죠.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태도를 봤어요. 근데 자세가 이렇게 똑바로 앉아있지 않고 계속 자세를 바꾸고, 자세가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허리 같은데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잖아요. 계속 의자에 앉아있는데 바른 자세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세 바르게 하라는 얘기는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만히 있지 못하고, 유튜브는 절대 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창을 켜가지고 뭔가를 검색하고 수업과 관련된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건 이제 지루하니까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수업이 잘 끝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티클을 브라질 원시림, 거기 숲이 많이 훼손된다라는 주제의 이제 아티클을 같이 읽었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수업 중에. 이걸 수업 끝나고 나서 제대로 보는 게 좋겠다. 쟤는 또 캐치했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복습해봐라고. 수업이 끝났어요. 아들은 저희 표정을 보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버지 반응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도 알지만 완벽하게 잘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잘했어.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풀리는지, 그러더니 같이 수업 시간에 봤던 아티클을 찾아서 봤죠. 같이 읽었어요. 제가 읽어주진 않고 하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일단은 복사를 해서 번역기에다 넣어보고, 번역기에서 음성도 들어보고, 또 해석한 거를 보고, 또 단어도 사전 찾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번역기에서 그냥 클릭만 하거나 이게 블록만 지정하면 사전 뜻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티클 하나를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아티클이 어렵더라고요. 수능 영어 정도의 수준, 어드밴스드
레벨 정도 돼야 읽을 수 있는 그런 아티클이었어요. 근데 그걸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더 잘 읽고 해석도 잘하고 칭찬해줬어요. 아이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이들은 사실 혼자 화상영어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른 없이 그냥 두면은 처음에는 잘하는가 싶어도 어느 순간에는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흐트러지는 이유는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들 본성이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제재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유튜브 보고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거짓으로 영어 공부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아이 내면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어 공부 안 했고 유튜브를 봤지만 그건 영어 시간이었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엄청난 징계를 내린다든지 비난을 퍼부으면 아이는 영어 공부도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만 때려쳐, 그만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만해. 그러면 다음 대안은 뭐가 있나요? 없죠. 그런 방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때려쳐 버렸어요. 그럼 아이는 성장하느냐? 성장할 수가 없어요. 또 비난의 화살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어른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그게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조금 도와줘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은 굉장히 인내를 많이 합니다. 양치질을 하나 가르치는데 수년이 걸려요. 그럼에도 인내를 했어요. 하라겠는데 잘못해요. 그럼 또 닦아주기도 하고 스스로 좀 해보라고 하고, 근데 스스로 잘못하죠. 그걸 다 봐줬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수년이 흘러서 아이 스스로 해요. 그런데 학교 가고 또 중학교 가고 이러면은 모든 것을 갑작스럽게 아이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아이 행동을 보고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관찰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당위성. 다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럴 나이야. 이렇게 보고서 이제 도움을 딱 끊는다든지 스스로 해. 근데 스스로 안 해. 또 배신감을 느껴져요. 그러면 또 화를 표출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같이 그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수학이든 영어든 마찬가지죠. 제 생각에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양치질 가르치는 거, 또 배변을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그거를 하라고 하면 정말 동물처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 본성을 좀 넘어서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 것이죠. 수학과 영어를 왜 배웁니까? 본성상으로는 그냥 냅두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때가 됐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이미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시점, 능력이 찬 그 시점에 온 것이지 이전에 경험이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그 나이가 되니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동물원에서 이 사육사가 돌고래를 훈련시켜요. 엄청난 훈련을 하잖아요. 싱크로하게 여러 마리 돌고래가 동시에 점핑을 하고 불로 이렇게 된 링을 막 넘기도 하고, 그건 정말 본성에 어긋난 거예요. 호각을 불면 점프를 해요. 그렇죠. 박수를 치면 점프를 하고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 행동하고.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 돌고래가 본성에 어긋나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사육사가 필요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회성 또 인간으로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모가 필요한 것처럼 또는 스승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면 그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그런 기술을 익힐 수가 없죠. 부모가 있어야 돼요. 돌고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부모나 그 사육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사육사는 철저하게 그 어린 돌고래를 키울 때, 교육시킬 때 부정적인 피드백은 전혀 주지 않아요. 못했다고 해서 잔소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우연치 않게 다른 돌고래 따라가지고 넘었다. 그럼 정어리 하나 주고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못했어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 못했다고 해서 또 따져가지고 너 잘해 이런 거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우연찮게 또 뛰었어요. 그럼 또 정어리 하나 주고 칭찬해주고, 그럼으로써 칭찬,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서 돌고래는 자연스럽게 그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가해지는지 그것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징계는 회피하려고 하고 또 칭찬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징계하면 어리둥절해요. 비난받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학습을 하지 않고 그걸 그냥 무조건 회피한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토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지? 돌고래가 예를 들면 뛰지 않았는데 그걸 때렸어요. 그럼 돌고래는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또는 또는 초등학생 막 징계를 내리고 그런 거는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없게 만들어줘요, 사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모가 필요하다. 그거는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할 때까지는 도와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피드백을 줘야 돼요.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저는 부모님들 중에 가르친다는, 교육한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비난을 퍼붓고 조금만 뭐 해도 잔소리하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요. 그러면 그 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배울 수가 없어요, 사실. 지겨움을 느끼는 것이고 자기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부모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존감을 어떻게든 높여줘야죠. 틀린 거 눈 감으세요. 괜찮아. 잘했을 때 그걸 조금씩 봐서 칭찬으로 또는 격려로 그것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향상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태에서는 부모가 이 아이가 이전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로 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죠. 성장. 그 아이의 성장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다른 아이에게 기준을 두고서 쟤는 저렇게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시험 성적 이런 게 다 외부의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아이로 보지 않고 다른 비교점,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계속 평가하는 것이죠. 교육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개인이 조금씩 이전보다 조금씩 좋아지는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또 학교 점수하고 평균하고 이런 거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점점 좋아지면 평균 그런 거 없이도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됐다고 해가지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느냐? 필요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도움을 거부하죠. 왜? 부모님하고 함께 있으면 좋지가 않아요.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늘 비난하고 잔소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시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고 이 부모님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부모님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아이 탓하기보다는 부모님 자신을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어른들도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좋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좋은 영상.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에 자주 어른들이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면 좋은 책을 읽고 이해가 안 됐으면 2번 보고 3번 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면 정말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될 거예요. 이해 못할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못해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요구할 게 아니고 부모 자신이, 어른 자신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야, 칸트 책을 읽어보자. 힘들어, 어려워. 2번 읽고 3번 읽고. 그래, 그렇게 해보자. 아이에게 하는 얘기를 부모 자신에게 적용시켜보면 그거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건 성취를 통해 가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비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취, 자기가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정해주고 또 틀리는 것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봐주고 부모가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옆에서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려고 부모가 있다라는 것이죠.